인사를 먼저 자기소개를 안 하신 분들 지난 시간 없으신가요? 있어요. 있어요. 한 분 계세요. 이쪽 아니 이쪽에 여기 저분 서보셨죠? 아니 바로 여기 여성분도 인사를 안 하신 것 같아. 자기소개 안 하신 것 같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새로 오신 분도 한 분 계시고 또 저쪽 뒤에 계신가? 그냥 자기소개 안 하셨으면 한번 간단하게 이름을 모르고 제가 왜 그러냐면 다른 데서는 출석부를 만들어서 출석을 부르는데 제가 얼굴은 이렇게 자주 뵈니까 아는데 몇몇은 이름하고 얼굴하고 연결을 못 시켜요. 그래서 또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름은 알고 지내야 될 것 같아서 자기소개로 간단하게 이름만 말씀하시고 어디서 하신다 이런 정도만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카톡방에 들어오지도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선 오늘 그럼 처음 오신 여기 노성우체국의 국장님으로 정년을 하신 배 국장님 먼저 소개를 오늘 처음 오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아니 처음에 우리 친구가 가자에서 왔는데 뭔지 몰랐어요. 하여튼 친구가 누구요? 제가 이제 2014년도에 2014년 4월 30일자로 도성우체국에서 퇴직을 했습니다. 고향은 가야구 투월리고 지금 사는 데는 대전 가수원동입니다. 네. 아직 나와 있겠어. 글씨가 뭐 한문으로 써버려야지 한문 배우는 게. 한문을 쓰셔야 되는데. 그럼. 거기다 쓰셔야 써야지 되겠네요. 한문으로 배울 수 있게. 오케이. 와. 야 명필. 이름도 아니냐고 해보자. 우체국을 퇴직하고도 계룡대 오늘까지 계룡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아직 오늘 날짜까지 그래서 내일 오늘 퇴직하는 날이고 그래서 시간이 있어서 왔습니다. 8년 동안 우체국 퇴직하고도 우체국에 35년 근무하고 계룡대에서 시설팀에서 8년 동안 근무하고 오늘자로 퇴직합니다. 퇴직을 2번 하게 되네요. 네. 뭐 저는 제가 노성우체국 근무할 때 여기가 아마 안식했을까 아마 그때 그 이후로 생긴 것 같아요. 2014년도 그러니까 처음 왔는데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되는 걸 몰랐습니다. 어쨌든 왔으니까 조금이라도 배워 시간 되는 대로 와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모르니까 많이 좀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다 빠지신 분, 인사 안 하신 분은 그냥 간단하게 좀 이름만 적어주시고 어디 사신다고만 해주시고. 예. 여기서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 별 앞으로 나가서 하세요. 의자에서 사실 해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서 하시오. 안 들어. 이름자나 써주시고. 한문으로 이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서예 가요. 한문을 배웠으니 한문을 쓰셔야 되지. 서예 가요. 저는 이제 강경에 살고요.
저도 14년도에 그 이제 제대를 했습니다. 공무원. 논현시 보건소 과장으로 아 예. 그래서 이제 노정 선생님한테 그 서예를 좀 내가 좀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전화만 제 써주시. 이름은 한글로 유순복입니다. 무슨 유자예요? 도도육, 아니에요. 묘금도육, 예. 인월도육. 예, 인월. 그렇게 여럿이라 그래서 여러 글자 달라서 인월도유라고 그러는 거죠. 명필이시네. 배태현 국장님보다 글씨가 더 낫다. 김나무 회장. 그다음 먼저 거니 하시고. 회장님과 나와서 순서가 있어요. 얼른 하세요, 전 위원장님. 아이고, 어디 성주. 안 하셨던 거 하신 거 아닌가? 인사 안 하셨어. 감사합니다. 자동이 되잖아요. 이제. 아니야. 자동이 돼야 되는 게 저쪽에다 이때 아니 와, 필체가 왜 이렇게 다 좋아? 이야, 김나무. 다섯째 아들 우리 아들만 5명 우리 엄마가 낳으셨어요. 2010년 1월 2일자로 노송 면사무소에서 퇴임을 하고요. 집은 논산 광성면이라고 옆에 있어요. 거기서 중국마켓 그냥 텃밭 일구면서 열심히 하다가 논어 강좌 있다고 해서 여기 와 보니까 이렇게 또 아시는 선후배님 계셔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나오셨을 빨리 나오셔요. 저희 동네 사람이에요. 저도 지금 한 세 번째를 갔는데 인사가 늦었습니다. 총무님하고 같은 동네에 살고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 김미경입니다. 이름 몰라. 이름 쓰셔야지. 네, 쓰셔요. 이쪽 와서 써요. 네, 한자로 쓰셔 그냥. 얼굴이 예쁘셔가지고 왜 그러냐. 미인이에요. 미. 아, 필적이 좋으시네. 이야. 온 사람들 글씨 다잘 써. 아유, 우리 딸하고 똑같네. 내가 제일 좋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렇게 하셔야 안 빠지고 나오셔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소개 안 하신 분. 사실은 우리 하시긴 하셨는데 하여튼 정식적으로 공부대에 있다가 한 3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문정병입니다. 한국을 쓰셔야지. 아니, 넓은 데 좀 쓰셔. 큰데다 쓰셔. 한글 쓰지 말고 한국이고. 아니, 그렇게 안 해줘도 몰라, 왜 이렇게. 사진 찍어야 건데. 다잘 쓰셔. 우리 문 교수님은 실력이 저보다 더 월등하신데 저 공주대학에
중문학을 전무하신 중국어도 잘하시고 한문은 더 잘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좀 심심하시니까 또 제가 잘 하나 못하는 감사하고 하여튼 박수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성독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요 전 시간에 그 유연당 말씀은 10번씩 써오라고 했다면서요. 네. 나 그 굉장히 그 참 잘하신 일이다. 나는 미처 생각을 다른 데서는 했는데 이 반에서는 내가 안 했어요. 여기 클래스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와서 들어주는 것만해도 고마운데 그 써오라고 하면 아마 약속을 잘 안 지킬 것 같아서 내가 겁이 나서 사실은 그런 강요를 안 했더니 하여튼 그쪽에 그런 뭐 좋은 숙제를 내주신다니까 덕분에 저도 묻어서 가겠습니다. 성독도 중요하지만 써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번 써보는 거. 한 번이라도 써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뭐 강요나 하거나 검사는 안 하겠습니다. 많이 써보시고 많이 읽어보시는 거. 이 성독은 상당히 또 중요하다. 성독 못지않게 써보는 것도 그게 이제 오감으로 공부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현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라서 저는 이 시간이 많이 기다려지는데 진도는 뭐 이렇게 또 빨리 못 나가는 것 같아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그래도 한마디를 공부를 해도 한 시간에 한마디라도 하면 그게 알찬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도를 물어보는 거는 굉장히 실례예요, 사실은. 근데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몰라서도 그렇고, 제가 기억이 안 나서도 그렇고, 또 이제 확인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진도를 물어보겠습니다. 진도가 어디죠? 2인에 13. 61쪽 나가야 됩니다. 2인에 13. 61쪽. 61쪽? 네, 61쪽. 네. 자활. 11장? 13. 12장. 13장부터,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중에서 복습을 하는 의미로 뜻을 한번 생각하면서 성독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을 성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8장부터 60쪽 8장부터 12장까지 뜻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성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그런 말씀을 공자가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문자로 공자하신 말씀 문자로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위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비가 진리의 뜻을 두어서 악의약식 말하자면 아주 나쁜 옷, 좋지 않은 음식, 그러한 음식을 먹는 것에 부끄러워한다면 그건 진짜 선비가 아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의논할 거리가 못 된다. 뭐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군자가 천하의 뜻을 두매 무슨 일을 무리하고 억지로 하지 아니하며 또한 무마귀하라.
말하자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없어야 된다. 사람이 융통성도 있고 남을 포용할 줄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거나 아무렇게나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의지여빈이라 옳은 것을 따를 뿐이다. 그 갈지자는 거기에 강조하는 의미로서 의지여빈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공자 말씀이세요. 11장에는 군자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격 개념이다. 인군군 아들자 하니까 인군의 아들 왕자냐 뭐 이런 얘기를 혹시 하시는지 모르는데 이거는 그러한 계층 개념이 아니고 인격 개념이다. 성인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훌륭한 인물, 인재, 군자라고 하는 것이 인격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군자의 반대 개념은 인격이 갖춰지지 못한 소인배. 우리가 지금도 우리도 소인배라는 말을 합니다만 이것은 작을소 사람인 작은 사람, 키 작은 사람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작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 쪼잔하고 뭐 아주 그 조그만 일에 저하고 이게 군자와 소인의 그 말하자면 구별을 공자님이 몇 군데서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군자는 덕을 품고 이게 가슴에 품을 회자입니다. 가슴에 품을 회자. 그것은 마음심변에다가 마음심이 들어있으니까 이제 마음에 품었다는 얘기죠. 품을 회자는 마음에 품는다. 품는다라는 것은 늘 그것을 생각한다. 언제나. 그래서 주석에 보면은 사념이라고 했어요. 생각사자, 생각념자. 늘 생각하는 것을 품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덕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덕성, 덕성을 품는 것이 군자의 인격성이고 소인은 회토. 이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인간이 타고날 때 가지고 나온 타고난 본래의 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본래 심성, 타고난 심성의 도덕성을 잘 간직하는 것이 군자라면 소인은 흙을 품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자기가 처해 있는 안일한 자기의 처신 이것을 토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처하고 있는 안일한 자세, 그냥 되는 대로 편한 대로 뭐 이런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소인다. 그리고 또 군자는 회형하고 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형벌형자인데 형벌형자는 요거는 좀 설명을 먼저 번에 했습니다만은 천간간자 두 개가 바로 그 옆에 있는 그 다음에 선칼도를 했고요. 선칼도 옆에 천간간자 두 개다. 천간간자 두 개는 1에서 하나에서 10까지의 이 십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십수는 화도의 내용. 그 다음에 하나에서 또 10까지 그것은 이제 그 작용을 나타내는 십수, 낙서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도낙서의 생장 하나의 시간 원리를
법칙, 시간 법칙을 이것을 이제 우리가 수물로 이렇게 해서 그것이 뭐 형벌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그것을 말하자면 칼로 이렇게 재판을 하는, 판단을 하는 그것이 형벌입니다. 형벌 형사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법칙성을 말하는 것이며 법을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정의와 법칙을 천지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항상 마음속에 말하자면 좌우명으로 간직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형을 품는 것이고 소인은 그냥 어떠한 은혜, 자기의 물질적인 은혜를 항상 생각하게 하고 은혜 받기를 생각하는 그러한 물질적인 도움을 생각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진 것이 소인이다.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자기에게 도움을 줄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소인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자와 소인은 이렇게 큰 인격적인 또는 그 성격의 차이 또는 수양의 차이, 생각의 차이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장에 방어리 행이면 바원이니라.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방이라고 하는 건 방치하다, 내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익에 즉 사사로운 개인적 이기적인 대로 내몰면 그렇게 해서 행동을 하면 군자든 소인이든 하여튼 누구나가 방어리 행이면 그러니까 이익을 쫓아서 이익에 따라서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행동을 한다면 다원이니라. 원망을 많이 사는 것이다. 주변에 원망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형제간에도 예를 들어서 형제간에도 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욕심을 부모의 유산을 혼자 욕심을 내서 이익을 독차지한다면 그 동생들의 원망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격자가 지도자가 되려면 역시 자기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에 몰두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다른 모든 사람으로부터 원망을 살라. 그러니까 원망이 많아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2500년 전 얘기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주변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8장에서 12장 같이 성독을 하겠습니다. 자왈 조문도면 시작. 자왈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의니라. 자왈 지어도 취악의 악식자는 미족의 아니라. 자왈 군자 지어 초나야에 무적야 하며 무막야 하야 의지여 비니라. 자왈 군자는 회독하고 소
소인은 회토하며 군자는 회형하고 소인은 회니라. 자활 방어리 행이면 다원이니라.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잘은 못 읽지만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함께 읽는데 참고해 주세요. 자활능이 양이면 위구고에 하유며 불능이 양으로 위국이면 열애하리요. 자활 불환무이요 환소이 입하며 불환 맡기지요 구이 가치 아니라. 우선 두 줄을 능할 능자고요. 능할 능자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얘는 얘도 얘. 그 다음에 양자는 사양할 양. 하위 나라고. 이게 여기서는 하위자는 다스릴 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한다, 경영한다 이런 얘기니까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유, 어찌하 있으리요. 무엇이 그 외에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불능이 예양, 능이 예양을 부정해서 안이불자를 한자 딱 놓고 앞에 능이 예양이라는 말을 그대로 문장을 썼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정, 우리말은 끝에 가서 부정을 하는데 영어나 그 한자는 앞에다 부정사를 넣죠. 그래서 불능이 예양, 불능이 예양. 이제 위국이라는 말은 그 다음에 똑같이 나와 있고요. 열애하 같으려 예도에 어찌하 예 같은 것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공자 말씀하실 공자 자활 안이불 이건 근심환자. 근심환자는 기억하시죠? 가운데 중자가 중심이 흔들리는 것. 그것은 근심이 그러니까 중심이 두 개, 마음이 가운데 마음이 하나야 되는데 두 개니까 이것은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 그 다음에 없을무 위. 여기서는 자리 위, 위치 위. 여기는 이제 지위라고 해서 따지자를 붙여서 지위 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위 입, 파소서이 설립, 불환 맡기지요. 아까 불환 뭐뭐를 근심하지 아니하고 뭐뭐를 근심한다 하라. 불환 또 여기 불환 뭐뭐를 근심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하라. 굳이 구위 가지 이렇게 해서 구할 구자 이렇게 문법적으로는 이제 불환 동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자,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자활 시작. 자활능이 예양이면 위고에 하유며 불능이 예양으로 기구면 열애하리오. 자불환 무위요한 소이하며 불안 맡기지요 구이하지 아니라. 풀이를 하겠습니다. 공자 말씀하시기를 능이 예양이면, 그러니까 가능의 동사를 앞에 넣은 거죠. 써 있자는 그것을 뭐 본동사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으면 이런 얘기죠. 능이 예양, 예에 양보를 쓸 수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와 양이 양보하는 것도 예니까요. 그 예가 예의 실질적인 하나의 실질적인 동사예요. 예를 실천하는 하나의 행동 요령 중에 행동 강령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의 형식 절차 중에서 양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로서 양보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아주 크게 얘기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것까지도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고대 우리 그 유교 문화에 있어서 최고의 이상적인 세계가 어느 시대냐면 요순 시대였죠. 그 요순 시대라고 하는 말씀을 씁니다. 윤임금의 나라가 당나라였고요. 그 이세민이 세운 후기 당나라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순임금의 나라는 우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발음상으로는 뭐 하나라 첫째 임금인 하우시의 우자도 이 우자 우리가 혼동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건 나라 이름 우자고요. 이것도 당나라. 당나라 그 이세민이 세운 후기에 수당 원명청 하는 그 당나라가 아니고요. 고대의 이름이 윤임금이 세운 나라가 당나라예요. 그리고 순임금은 우나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임금이 나라를 넘긴 임금이 바로 운임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발음이라서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이건 나라 이름 우자고 이건 운임금 우자예요. 운임금이 세운 나라는 하나라입니다. 하나라. 그래서 요것을 우리는
중국 고대에 있어서 이 둘을 뭐라고 해요? 그냥 이름을 그대로 써서 당우라는 말을 쓰기를 해요. 당우 그 다음에는 하우 하나라의 원임금의 하우 그 다음에 은탕 이거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말씀. 은탕 그 다음에 이거 뭐 탕을 먼저 써야 돼요. 이름을 먼저 썼으니 이 나라 이름 이거 나라 이름. 그 다음에 주문왕 뭐 무왕 이건 양대에 걸쳐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주문왕 주문무라고 그랬죠. 요것을 당우라고 하고요. 요 다음 이것을 이건 3대라고 해요. 3대. 그래서 중국의 역사를 이렇게 당우 3대 이것은 대학에서도 얘기하고 중용에서도 그 서문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 역사를 고대 역사를 딱 잘라서 말하는 것. 이 원래가 이제 이렇게 잘라 말하신 분이 공자예요. 사실은 공자가 당으로부터 그 역사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대수로 말하면 나라로 말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말하자면 5 왕조인데 요거를 이 둘은 당우라고 하고요. 당우 3대 이것은 3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일 정치를 잘했던 이상적이었던 세계가 바로 이 요순시대다. 그래서 요순시대가 유교에 있어서의 목표요, 시작이고 그것이 목표예요.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그 왕위를 어떻게 했어요? 세습을 했나요? 아니면 양보를 했나요? 세습했어요? 윤임금의 아들이 순임금입니까? 아니죠. 순임금의 아들이 대우입니까? 우입니까? 아니죠. 요것은 그 다음에는 이제 우임금인 하나라부터는 그 다음에 왕을 아들로 연결을 해서 여기서부터는 세습이에요. 여기 3대는 선양을 했다 이렇게. 당나라인 윤임금도 전쟁해서 싸워서 영토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건 국민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따라주고 훌륭한 성군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여져서 그냥 그대로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순임금에게 나라를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선양이라고 그래요. 선양제도. 요것은 그 다음엔 세습제도. 3대는 세습제도다. 용포를 입는 걸 배를 이어서 입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세습이요. 습자. 이게 습자라는 건 그래서 이게 습이라는 말은 용의 옷을 그냥 배를 이어서 입는 거예요. 그래서 세습제도라는 것이 이게 원래가 유교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제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유교를 이상으로 하는 근세조선도 이게 세습제도인데 이게 뭐 사실 굉장히 많은 뭐 그 사화나 뭐 그 뭐 변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왕권 다툼에. 그래서 이게 유교에 있어서의 그 권으로 보지 않고 유교는 권력으로 보지 않고 이 왕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또 이렇게 아껴서 이렇게 나라를 융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자는 그런 목표는 돼 있는데 유교가 단점이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왕의 권력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떠한 선택하거나 또는 그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제도를 못 만드는 것이 유교에 있어서 가장 말하자면 결점이에요. 그러니까 유교는 그냥 세습이면 세습대로 유교고 또 선양이면 선양대로 유교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권력으로 보고 권력 투쟁을 막기 위해서 선거제도로 이제 말하자면 한 것이 근대 민주주의이고 그것은 중국이나 동양 삼국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건 문화가 그 제도적인 문화를 중요시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권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왕은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러한 하나의 지도자로서 성인으로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통으로 보면 그냥 예순, 우, 탕, 문왕왕, 주공, 공자 이렇게 도통의 연호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권력이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권력으로 봤으면은 그 권력의 투쟁 과정에서 사람이 죽고 많이 상하고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했을 텐데 그것은 법 중심 문화인 서구 문화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는 법 중심 문화가 아니고 예 중심 문화이기 때문이다. 동양 문화는. 그래서 동양 문화의 큰 약점이 바로 예 중심 문화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규범을 법이라고 하는 규범을 그렇게 더 크게 보고 그걸로 휘둘렀으면은 그걸로 해서 원칙을 세웠더라면 하기는 뭐 서양도 근래 와서 말하자면 민주주의적인 이런 것이 나온 거지 그 전부터 나온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서양은 역사상에서 그 권력 투쟁이나 권력의 싸움으로 해서 그 평화로운 시간이 많지 못했고 전쟁이 많았고 동양은 동양대로 세습에 의해서 오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백성들이 많은 고생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인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양보의 문화다 이거죠. 이게 당나라 윤임금이 순임금에게 말하자면 순임금이 훌륭하다는 소리를 듣고 채용을 해가지고 정사를 맡겨보니까 32년 동안을 맡겨보니까 잘하니까 그 양보를 해서 자기 딸을 둘을 아왕과 여영이라는 딸을 사위를 삼아가지고 천하를 이양한 거예요. 그게 이게 선양이에요. 근데 순임금도 그 이제 9년 치수에 그 치수를 잘하는 사람을 이제 말하자면 운임금의 아버지 곤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그 말하자면 치수를 맡겼는데 치수가 엉망이었던 거예요. 그 말하자면 치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물길을 잘 열어주고 이렇게 물길을 열어주면서 그 하류까지 잘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이걸 막고 뚝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백성들을 많이 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극형에 처해서 순임금이 그 곤이라고 하는 운임금의 아버지를 처음에 썼다가 그 극형에 처해서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을 이제 치수를 맡기니까 잘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순임금은 우에게 천하를 이양한 거예요. 그래서 요 3대는 선양제도다. 이렇게. 이거는 민주주의적인 방법보다도 더 훌륭한 방법인데 제도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또 사람 어떻게 보고 그러니까 성인을 알아보고 그 사람을 채용을 한 거예요. 해서 시켜보니까 참 좋고 그러니 그대로 천하를 이양하는데 이게 민주주의적인 방법은 이제 인기나 이런 걸로 해서 사람 잘못 보고 잘못 뽑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합리성의 오류와 합법성의 오류. 저 앞에 거는 합법성의 오류라고 한다면 이 뒤에는 합리성의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 민주주의도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선거를 차선의 방법으로 이제 택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투표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인기나 이런 걸로 해서 찍어주면 그 인물을 보고 찍는 게 아니란 말이죠. 결국은 그때 착각해서.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합법적인데 그러나 합리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세습하더라도 훌륭한 왕자는 세종대왕 같은 분이야. 그 세습제도 중에서도 얼마나 훌륭한 성군이 나옵니까? 그것은 합법성은 떨어지더라도 합리성은 그 중에서 이렇게 골라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합법성의 오류와 합리성의 오류가 있게 마련인데 그걸 둘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그런 제도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쪽은 정신을 중요시했고 이제 서양에는 이제 민주주의 제도를 중요시해가지고 결국은 발전되어진 현대 민주주의 체제가 생긴 건데 그 역사적으로 그러한 과정. 그래서 유교는 법 중심이기보다는 법보다는 더 근원적인 예를 중요시했다. 법은 약속이고 예는 바로 인간의 본성의 성선의 본성을 입각해서 부모에 대한 효를 또 나라에 대한 충성을 근본으로 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예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한 차이가 있는데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에 있어서의 상당히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양이란 말을 붙여서 예로서 양보할 수 있으면 그것을 쓸 수 있으면 능히 써 있자는 쓴다는 예양을 쓸 수 있으면 그 예양으로서 할 수 있다면 이런 얘기예요. 위국호에 나라를 다스림에 나라를 영위함에 나라를 한다는 얘기는 영위한다는 얘기죠. 나라를 영위함에 무엇이 있겠는가? 이것 빼놓으면 다른 거 뭐가 필요하겠느냐?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런 얘기죠. 하유며 그 다음에 불능이 예양으로 위국이면 그건 이제 그 앞에 얘기한 능이 예양을 부정해서 예양으로서 할 수가 예양으로서 나라를 할 수가 없다면 요건 아래까지를 부정해야 돼. 치국을 할 수가 없다면 예 같은 것이
무엇에 필요하리요 이런 얘기예요. 얘 같은 것이 어떤 무엇가 하당하냐.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훌륭해도 예양이 없으면 예양으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양이다 이런 얘기죠. 나라도 양보하고 천하도 양보를 해야 돼. 이게 권력으로 생각하면 그 양보가 가능하겠습니까? 그 권력이 아니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권력이 아니고 바로 나라의 정통한 해서 나라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제도와 그러한 장치를 운영하는 것이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지 나라를 정치를 한다는 것은 권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 유교에 있어서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한 문장밖에 지금 못했는데 쉬었다가 하죠. 어차피 뭐 다